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정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상처만 남은 그 감정의 늪. 어떤 여성과의 만남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돌아보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인간관계 상담을 해온 이선미 전문가입니다. 25년간 다양한 이성관계 상담을 진행하며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건 인생을 망치는 만남은 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여성의 특징 10가지를 짚어드릴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 매력적일지 몰라도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의 정신과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유형들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남자 인생 빨아먹는 감정 없는 여자.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여자를 만나면 관계는 마치 벽과 대화하는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남자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차갑고 무관심하다면 결국 그 관계는 혼자 끌고 가는 외줄타기가 됩니다. 감정 없는 여자란 기뻐도 슬퍼도 반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공감 능력이 극도로 낮은 여자를 뜻하죠. 예를 들어 남자가 힘들다는 말을 해도 그런 일로 왜 그래? 라며 가볍게 넘기고 기쁜 소식을 전해도 그래? 잘 됐네. 한마디로 끝내는 식입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런 무심한 태도는 상대방의 정서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서울에 사는 51세 정모 씨는 이런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무던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고 하죠. 아무리 표현을 해도 반응이 없고 애정을 줘도 따뜻한 피드백이 없으니 점점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 없는 여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돌려주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소통만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돌아가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상대방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심리적으로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노력하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라고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 그 남자의 삶 전체가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감정의 벽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 없는 여자는 단순히 무뚝뚝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데 있는데 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아예 부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엔 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만 짙어질 뿐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통해 따뜻해지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아무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 관계라면 더 늦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기는 안 하면서 남자에겐 100% 요구하는 여자. 서로를 위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관계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죠. 이런 여성은 주로 남자는 그래야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이런 태도의 여성은 연애 초반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성스러움이나 의존적인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남자 쪽의 역할은 과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녀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6세 이모 씨는 이런 여성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늘 본인이 부담하고 생일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작은 선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자가 그 정도도 못해? 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하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연인이 아닌 봉사자가 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남자의 자존감을 천천히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본인의 감정이나 필요는 뒷전이 되기 시작하죠. 결국 이런 여자를 만난 남성은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관계에 놓여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당연함이 아닌 고마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만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고된 짐이 됩니다.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지 한 사람이 업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많다면 나 역시 그만큼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 균형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어른스러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3. 여자니까 대접받아야 한다는 공주병 아줌마. 이성관계에서 대접은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자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해라고 말하는 여성을 만나면 관계는 점점 일방적인 부담으로 변질됩니다. 이른바 공주병 아줌마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들은 모든 것을 성별로 판단하며 남성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배려를 요구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당연히 남자가 운전해야지, 문은 남자가 열어줘야 해, 내가 무슨 무거운 걸 들어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처음엔 귀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관계가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최모 씨는 몇 년 전 이런 여성을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자리 잡는 것부터 메뉴 고르기까지 모든 걸 남자인 자신이 결정해야 했고 비용은 물론 이동수단까지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한 번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여자니까 당연한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일 때 더욱 빛나는데 공주병 여성은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죠. 스스로는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상대에게는 기본적인 존중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되묻고 싶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일방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서로에게 기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쪽만 계속 무게를 짊어진다면 결국 관계는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여성을 만나면 남성은 마치 하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녀가 불편할까봐, 기분 나쁠까봐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점점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는 뒷전이 되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역할 수행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을 여왕처럼 모셔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출과 감정 노동의 연속일 뿐입니다. 4. 고마움 모르는 무반응형 인간.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고맙다는 짧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반응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관계는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 지치는 쪽은 늘 한 사람뿐이 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인사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를 소비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끝내 꺼내지 않는 사람이죠. 서울 근교에 사는 55세 김모 씨는 연애 중 이런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점심을 사주고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생일에 정성껏 선물을 해줘도 그녀는 한 번도 고마워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뭘 이런 걸 다 했어? 라며 가볍게 넘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쿨한 성격이라 여겼지만 갈수록 자신이 호구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죠. 이런 무반응형 인간과의 관계는 한 사람이 혼자만 애쓰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정성을 기울여도 돌아오는 건 공허함이고 상대의 무반응에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상대의 마음을 소진시키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마음을 주어도 마치 벽에다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든 적 말입니다. 감사라는 건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고맙다, 신경 써줘서 기뻤다는 작고 따뜻한 표현입니다. 이 작은 표현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죠. 그런데 그것을 끝내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감사도 감동도 애정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고마운 마음은 꼭 말로 전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청소도 정리도 못하는 쓰레기집 여왕. 살림은 단지 청소나 정리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생활 방식,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특히 기본적인 정리조차 하지 않고 쓰레기처럼 방치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여성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피로하고 지치는 법입니다. 쓰레기집 여왕이라는 표현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선 꽤 흔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갔더니 며칠째 쌓인 배달 음식 봉투, 먼지가 뽀얗게 앉은 가구, 벗어놓은 옷들이 곳곳에 굴러다니는 풍경. 물론 누구나 바쁘고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돈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 삶에 대한 무책임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49세 장모 씨는 한 여성과 연애 중 그녀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설거지는 일주일째 그대로였고 욕실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이해하려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정리되지 않는 공간만큼 관계도 흐트러졌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환경이 단지 보기 싫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결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청소나 정리가 어렵다면 서로 도와줄 수 있지만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태도는 함께 사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있는 공간이 불편하고 말은 못했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 말입니다. 정돈된 집이 꼭 깔끔하고 반짝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배려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공간이어야 하죠. 아무리 외모가 반듯하고 말이 잘 통해도 생활 습관이 극단적으로 다르면 그 차이는 금세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함께 머무는 공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쓰레기처럼 방치된 집에 함께 머문다는 건 결국 마음마저 방치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6. 남욕으로 존재감 챙기는 뒷담화 중독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누군가에 대한 뒷이야기가 쏟아지면 처음엔 흥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어느 순간 상대방의 단점을 파헤치는 게 일상이 된다면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바로 뒷담화 중독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여성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타인의 실수나 불행을 이야기 소재로 삼고 마치 자신은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연출하죠. 문제는 이 대상이 언제든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사는 53세 윤모 씨는 이런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 때마다 그녀는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험담을 했다고 해요. 처음엔 솔직한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다른 이들을 깎아내릴 때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욕을 먹을 수 있겠다는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뒷담화가 잦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대화 대신 제3자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려 하며 결국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지쳐가게 되죠. 이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을 곁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에 대해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이 자신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남욕으로 웃음을 만들고 타인의 불행으로 위로받는 관계는 결국 자신도 그 기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뒷담화는 친밀감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신뢰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지켜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관계는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7. 남자 지갑만 노리는 기생충형 아줌마. 관계란 서로가 정성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은 이 관계를 마치 투자와 수익의 구조처럼 여깁니다. 감정은 뒷전이고 오로지 남자의 경제력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유형을 기생충형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대화 주제는 늘 돈입니다. 차는 뭐 타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월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데이트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금전적 요구가 시작되죠. 가방 하나 갖고 싶다. 나 요즘 피곤해서 마사지 받고 싶다는 식의 은근한 압박. 처음엔 남자도 마음에 들어 해주지만 점점 더 빈도와 금액이 커집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0세 최모 씨는 어느 날 만난 여성에게 빠르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배려 깊고 여성스러워 보였지만 점점 요구가 늘어갔다고 해요. 병원비, 생활비, 쇼핑비까지 이유는 달라도 결국 돈 얘기로 귀결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사랑보다는 스폰서를 찾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절대 자신을 금전적 의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당연하게 남자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경제 제공자와 소비자의 구조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인가 상대와 대화보다 지출 내역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돈이 아니라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경제적인 도움은 사랑의 일부일 수 있지만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남자의 지갑을 조건처럼 여기는 사람은 결국 지갑이 닫히는 순간 마음도 닫게 됩니다.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일지 모릅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먼저이고 그 위에 물질이 더해져야 진짜 관계가 되는 법입니다. 8. 말 한마디에 인생 박살내는 이혼 유도형 아줌마. 어떤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쉽게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말을 내뱉습니다. 특히 남의 연인 관계나 가정사에 간섭하며 이혼을 부추기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을 이혼 유도형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대화의 주제가 연인의 갈등이나 사소한 불만일 때 늘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 사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그 정도면 헤어지는 게 낫지, 나라도 못 산다 같은 말들. 겉으로는 친구나 조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감정을 부추기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성남에 사는 50세 박모 씨는 어느 날 연애 중 갈등이 생겨 지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대화를 들어주기보다 계속해서 그 사람은 답 없다는 식의 말만 반복했죠. 처음엔 위로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별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성들이 타인의 아픔이나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느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강한 말을 던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롯이 상대방 몫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에 흔들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외부의 말에 의해 결정을 내렸던 경험 말입니다. 관계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쉽게 헤어지라, 끝내라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만큼 타인의 삶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조언자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읽고 비난보다 공감을 선택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관계에 깊이 관여하며 이혼이나 이별을 부추기는 사람이라면 그 말의 무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어떤 관계든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9. 예쁠 때만 여왕 대접 받으려는 전성기 착각녀. 누구나 한때는 주목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고 예쁠 때 자연스럽게 대접받고 주변에서 관심을 받았던 기억은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절에 머무른 채 지금의 자신을 과거의 기준으로만 대하려는 여성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형을 전성기 착각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과거의 외모나 인기를 여전히 현재형처럼 여기며 상대방에게 마치 여왕처럼 대우받기를 기대합니다. 나이와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데이트 중엔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예전엔 줄 서서 날 기다렸다니까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근거로 지금도 특별 대우를 요구하죠. 서울에 사는 56세 김모 씨는 연애 초반 만난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자신보다 과거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옛 이야기, 옛 사진, 옛 남자 얘기만 반복되었고 현실에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최고 대접을 원했다고 하죠. 물론 과거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상대를 무시하거나 노력 없는 대우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면 관계는 곧 피로해집니다. 지금의 나를 가꾸고 현재의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짜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여성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의 대화보다 과거의 무용담에만 집착하는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전성기의 자신을 자랑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린 채 현재의 삶과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 전성기는 결국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랑은 지금의 나와 지금의 너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과거의 나를 기반으로 요구되는 대접에서 시작되진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현재의 자신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걸 참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희생이 된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여성들의 특징은 단순한 단점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할수록 삶을 지치게 만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을 고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대고 감정을 소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상대와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외로워서 혹은 익숙해서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가 더 낫다는 말이 가장 현실적인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